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2장 생명체를 이루는 분자, 단백질의 구조 다시 강의 시작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단백질의 1차 구조를 강의하다가 말았는데요. 자, 1차 구조 다 했나요? 1차 구조는 사실 말이 구조지, 구조라고 하면 이제 어떤 3차원적인 모양들을 생각하시는데 구조라기보다는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보. 자, 폴리펩타이드를 이루는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서열에 대한 정보.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어떤 특정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원 레터 코드, 하나 글자 코드로 쫙 나타냈는데, 뭐 M은 메타이오닌, K는 라이신, P는 프롤라인, Y는 타이로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1차 구조는 눈으로 보이는 3차원적인 구조가 아니라 아미노산의 서열 정보를 쭉 나열한 일종의 인포메이션, 정보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단백질은 폴리펩타이드로 쭉 연결된 아미노산인데 한쪽은 N터미널이고 아미노 그룹이 보이는 쪽은, 그리고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보이는 그룹이 보이는 쪽은 C터미널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약속으로 아미노산 서열을 쭉 쓸 때 맨 왼쪽에 쓰는 게 N터미널이고 맨 끝쪽에 쓰는 게 C터미널이에요. 그럼 2차 구조 보도록 할게요. 2차 구조는 정보 개념보다는 단백질이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3차원적인 구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체 구조가 아니라 어떤 특정 부위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별한 구조 두 개를 우리가 특별히 2차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는 알파 헬릭스고 또 하나는 베타 쉬트예요. 장음으로 발음을 해야죠. 자, 알파 헬릭스는 뭐냐면은 아까 앞에서 보았던 이런 길다란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헬릭스, 나선 모양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냐? 그 이유는 요 폴리펩타이드 체인의 아미노산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 부분이 펩티드 결합 부위죠. 얘네들끼리 서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펩타이드 본드 이렇게 생겼죠? CONH. 요 수소와 다른 펩타이드 결합의 요 산 사이에서 이렇게 되게 수소 결합은 우리가 점선으로 표시하죠.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알파 헬릭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소 결합은 제가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알파 헬릭스를 이루고 있는 폴리펩타이드의 펩타이드 결합 사이가 모두 다 서로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이 우리가 나무젓가락 하나는 약해도 그걸 여러 개 모으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결합이 단단하게 뭉쳐서 단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알파 헬릭스의 구조는 이 수소 결합이 펩타이드 본드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알파 헬릭스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2차 구조인 베타 쉬트의 경우도 역시 이 펩타이드 본드 사이의 수소 결합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펩타이드 이쪽으로 하나 진행하고 있고 이쪽으로 하나 지나가고 있고 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폴리펩티드를 이루는 이 펩타이드 결합끼리 역시 여기서도 또 수소와 산소 사이 아랫가닥과 윗가닥 사이에 수소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굉장히 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차례 지낼 때 펼쳐놓는 병풍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베타 쉬트 병풍 구조 혹은 베타 플리티드 쉬트 구조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베타 쉬트를 이루는 이 폴리펩타이드 체인은 폴리펩타이드 가닥은 하나의 폴리펩티드 사슬 내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소 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폴리펩타이드 사이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펩타이드 체인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한쪽이 N터미널, 반대쪽이 C터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향 이렇게 화살표로 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살표 끝쪽은 N터미널, 이쪽은 C터미널, 끝쪽은 N터미널, 머리 쪽은 C터미널. 그래서 방향이 이렇게 같은 두 개의 체인 사이에서 이렇게 결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럴렐이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를 엔타이 패럴렐이라고 해요. 이것까지는 뭐 일반적인 독자 수준에서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2차 구조를 봤으니까 3차 구조 좀 적절하지 않은 미성년자에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은데 뭐 뜨뜻한 국물 마시는 거 좋죠, 그죠? 오랫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럼 3차 구조를 볼게요. 3차 구조는 2차 구조인 알파 헬릭스, 알파 나선과 베타 쉬트가 그 외의 다른 부분과 구조들과 합쳐서 3차원적인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물론 눈으로는 안 보이죠, 너무 작아서. 구조를 봤을 때 3차원적으로 이렇게 생겼구나. 위에서 보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기고 옆에서 보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러한 3차원적인 형태를 우리가 3차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주로 단백질들이 세포 안에서 작은 분자 기계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단백질이 제대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려면은 자기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단백질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것들이 뭐 여기선 2차 구조도 이루고 알파 헬릭스도 이루고 여기 베타 쉬트 구조도 이루고 여기서는 뭐 이런 대충 꼬인 형태도 이루고 이것들이 제대로 모여가지고 최종적인 형태를 올바른 형태를 만들어줘야지. 그렇죠? 올바른 형태를 만들어줘야지만 세포 안에서 기능할 수 있는 단백질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무작위로 꼬여져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온도라든가 아니면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솔트, 염들의 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이 막 여러 가지 이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막 접히기를 반복하다가 막 시행착오 반복하다가 결국은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취하는데 그게 대부분의 단백질은 그러한 구조가 이 단백질의 1차 구조, 아미노산 서열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요. 이 아미노산 서열에 각각 여기에 어떠한 R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R그룹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또 R그룹과 이 펩타이드 본드끼리의 상호작용,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단백질의 1차 구조, 즉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은 얘가 이러한 로컬 구조, 이런 국소 구조에서는 뭐 어떤 알파 헬릭스가 여기 생기고 여기 베타 슈트가 생기고 또 여기는 뭐 랜덤 코일이 생기고 이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러한 전체적인 3차 구조를 형성한다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백질의 그 아미노산 서열을 알면은 뭐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같은 걸 통해서 이런 3차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알파고가 생기기 전까지는 굉장히 변수가 많은 바둑을 컴퓨터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단백질의 구조도 이 아미노산 1차 서열만 가지고는 풀기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점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자, 어쨌든 단백질의 3차원에서의 모양인 즉 3차 구조는 이런 2차 구조, 베타 쉬트나 알파 헬릭스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4차 구조 볼게요. 4차 구조. 4차 구조는 3차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독립적인 단백질, 여러 개가 모여서 만드는 구조를 뜻해요. 자, 3차 구조를 몰고 있는 독립적인 단백질이라는 게 뭐냐?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가 있어요. 여기가 N터미널이고 C터미널이에요. 이러면 하나의 분자죠. 이거 외에 또 다른 분자, 색을 다르게 그려볼게요. 또 다른 폴리펩타이드 체인으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분자. 얘는 여기가 N터미널이고 여기가 C터미널이다. 이거들끼리 모여서 생긴 구조를 갖다가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모여서 생긴 구조를 3차 구조라고 한다. 자, 4차 구조라고 한다. 3차가 아니고 죄송, 4차 구조예요. 자,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 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죠? 하나 이상의 여기 4개가 모여져 있죠. 폴리페프타이드 체인이 모여서 생긴 구조를 우리가 4차 구조라고 해요. 4차 구조. 가장 4차 구조 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백질이 여러분들의 혈액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죠. 헤모글로빈은 알파 체인 2개, 그리고 베타 체인, 베타 소단이체 2개, 이렇게 4개의 소단이체로 이루어진 4개의 소단이체가 4차 구조, 콜터너리 스트럭처를 이루어서 만들어진 그런 단백질이죠. 자, 1차, 2차, 3차, 4차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 여담으로 고기를 구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 육회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날로 먹는 고기는 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죠. 왜냐면은, 단백질, 고기에 있는 단백질을 소화하려면은 우리 뱃속에서 뭐 이자 등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이렇게 요 단백질의 요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서 여기 끊어서 이걸 갖다가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3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3차원적으로 잘 접해 있어서 요 소화 효소가 안을 공격하고 싶어도 이 깊은 요 안속까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이 열을 가해서 단백질을 변형시키면 3차 구조가 깨지면서 어느 정도 단백질이 이렇게 쭉 퍼지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소화효소들이 공격을 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날고기보다는 구운 고기가 생선회보다는 생선 구운 게 좀 더 소화가 잘 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해요. 물론 저는 뭐 날고기든 생선회든 다 소화 잘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단백질을 봤고요. 자, 여기까지 배운 게 뭐 있었죠? 생명체를 이루는 4가지 거대 분자, 마이크로몰레큘. 첫 번째, 탄수화물. 두 번째, 지질. 세 번째, 단백질. 네 번째, 핵산. 누클레익 애시드죠. 핵산 누클레익 애시드. 자, 이름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핵산. 세포 안에 예전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세포 안에 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핵만 모아가지고 터뜨려 보았더니, 핵을 잔뜩 모았어요. 모아서 터뜨려 보았더니 끈적끈적한 물질이 나오면서 이게 맛을 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시큼하더라. 산이더라. 그래서 핵 안에 존재하는 산이다. 그래서 핵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 물론 이러한 핵이랑은 상관없어요. 핵폭탄이랑은 상관없고, 그죠? 이 핵은 핵폭탄, 이런 세포에게 존재하는 산이라 그래서 핵산인데, 사실 핵에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세포질에도 핵산은 존재해요. 물론 핵에 더 많이 존재하죠. 핵에는 염색체 안에 DNA라는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물론 핵 안에도 RNA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세포질 안에는 RNA라는 형태로 훨씬 더 많이 존재하죠. 자, 그럼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볼게요.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게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난번에 배웠던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탄수로 이루어진 5탄당이 핵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예요. 리보스라고 하는 거. 혹은 데옥시리보스 하면은 여기 데옥시리보스 있죠? D 하면은 뭐를 떼어낸다는 거죠? 산소를 떼어낸다. 여기 2번 탄소에 있는 산소가 떨어졌다. OH 그룹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름이 데옥시라이보스예요. 그래서 5탄당 라이보스는 RNA에 쓰이고, 그래서 라이보스의 R자를 따서 우리가 RNA, 라이보 누클레익 애시드. 그리고 데옥시라이보스의 D자를 따서 데옥시라이보스 누클레익 애시드, DNA라고 해요. 그러니까 RNA에선 라이보스가 쓰이고 DNA에선 데옥시라이보스가 쓰인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아는 4가지의 염기. 자, 구아닌, 티민, 시토신, 우라실, 아데닌. 자, RNA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우라실, 시토신이 쓰이고, DNA에서는 아데닌, 구아닌, 타이민, 그리고 시토신이 쓰이죠. 자, DNA에서는 A, T, G, C.
그리고 RNA에서는 A, U, G, C. 왜 RNA와 DNA에서 각각 다른 염기가 쓰이는지는 나중에 다른 강의를 통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염기 각각 4종류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링이 있는데 고리 모양이 2개 있는 아데닌과 구아닌을 우리가 퓨린이라고 하고, 링이 하나짜린 티민, 타이민, 사이토신, 유라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피리미딘이라고 해요. 피리미딘. 어쨌든 그러한 염기 5종류의 염기와, 그리고 염기는 라이보스 혹은 데옥시라이보스의 1번 탄소에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인산기가 붙어 있죠. 인산기. 자, 인산. 이게 리부팅 하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더니 또 그러네요. 인 하나에 산소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pH 7 정도에서 이온 3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PO, 3-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게 하나 있을 때고 이렇게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붙어 있고, 2개 붙어 있고, 3개 붙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트리포스페이트 3개가 붙어 있죠. 이게 3개가 붙어 있는 형태가 헥산을 이루는 기본 단위로 쓰여요. 헥산은 DNA, 데옥시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와 RNA,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DNA에서는 5탄당으로 데옥시라이보스, 그리고 RNA에서는 5탄당으로 라이보스가 쓰여요. 데옥시라이보스와 라이보스의 차이는 2번 탄소, OH가 있냐 없냐에 따르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2번 탄소라고 안 하고, 요 헥산의 경우에는 이 프라임, 이게 다시가 아니고 프라임이에요.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건 1',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 2', 3', 4', 5'번 탄소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헥산에서 1번, 2번, 3번, 4번 그런 번호 붙이기는 어디에 사용되어 있냐? 여기 요 염기에 있는 탄소와 질소를 갖다 각각 1번, 2번, 3번, 4,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혼돈을 막기 위해서 요 5탄당이 가지고 있는 탄소들은 특별히 1', 2', 3', 4', 5' 탄소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2' 탄소에 수산기가 붙어 있으면 라이보스, 2' 탄소에 수산기가 없으면은 데옥시라이보스. 여기 이분께서 얘기하시는데 2' 탄소의 OH가 RNA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RNA하고 DNA하고 사실 굉장히 성질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실험실에서 RNA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은 손에다 장갑도 끼고 마스크도 끼고 별짓을 다 해요. RNA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잘 깨지기 때문에. 하지만 DNA는 창원에서 보관도 하고 냉장고에서 안 넣어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경우도 많아요. DNA와 RNA는 물론 사용되는 염기의 차이도 있지만 실제로 가장 큰 차이는 DNA와 RNA를 이루는 5탄당의 차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5탄당이 라이보스가 쓰이는 RNA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5탄당이 데옥시라이보스가 쓰이는 DNA는 굉장히 안정해요. 그 이유는 바로 2' 탄소에 있는 OH의 유무 차이 때문이에요. OH가 없는 DNA는 굉장히 안정하고, 그리고 OH가 있는 RNA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나중에 RNA 챕터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러한 헥산을 이루는 이 기본 단위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돼서 여러 개가 연결되면 우리가 그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죠. DNA와 RNA는 각각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여러 개가 연결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들이 쭉 연결되어야 될 텐데, 헥산이 합성되기 위해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일렬로 쭉 연결되어야 한다. 아까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서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되어서 적당히 3차원적으로 잡혀져 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듯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연결되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어야지 헥산, 우리 헥산은 굉장히 길죠? 그래야지만 그렇게 합성이 되어야지만 기능을 가진 헥산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쭉 연결되려면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되냐? 5탄당에 아까 3'번 탄소에 붙어 있는 수상기가 OH기가 세로 헥산에 합성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얘는 지금 합성되고 있는 그 헥산이고요. 여기 헥산이 더 길어지게 N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헥산이 N 플러스 1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헥산으로 조금 더 길어지기 위해서 이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더 지금 결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얘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에 여기 5' 탄소, 5' 탄소에 붙어 있는 첫 번째 인산기와 두 번째 인산기 사이의 결합을 딱 깨면서 여기를 딱 공격하는 거예요. 이 끝쪽에 있는 3' 탄소의 OH가 여기를 딱 공격하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에 이 5'에 붙어 있는 인산기, 첫 번째 인산기와 두 번째 인산기 사이를 공격하면서 얘네들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합을 깨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기존의 헥산에 끼워 넣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면서 연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헥산의 합성은 방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펩타이드 결합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단백질, 폴리펩타이드도 N 터미널과 C 터미널, N 말단과 C말단이 있었죠. 방향성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헥산도 한쪽 끝은 우리가 5' 끝, 5' 끝, 그리고 나머지 한쪽 끝은 3' 끝이라고 불러요. 3' 프라임이 나와라. 그렇죠? 3' 끝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양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 끝에는 이 인산기, 파스페이트가 이렇게 노출되어 있고 5' 탄소에, 그리고 한쪽 끝은 3' 라이보스 혹은 데옥시라이보스에 3'번 탄소에 OH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 OH가 존재해야지만 계속 여기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가 와서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이 뉴클레오타이드 베이스, 그렇죠? 얘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3'OH에 요 전자쌍이 공격을 해서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뉴클레오타이드의 합성은 5'에서 3'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3'에 있는 OH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RNA와 DNA 구조 차이로 다시 돌아가면은 2' 탄소에는 OH가 있고 없고 두 개 차이 나지만 둘 다 3' 탄소에는 OH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3' OH가 헥산의 합성, 헥산이 길어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헥산의 합성은 언제나 5'에서 3'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 이거 설명하고 있죠. 헥산의 합성은 모두 DNA든 RNA든 3' 탄소의 OH가 5' 탄소의 인산을 공격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나 5' 말단에서 3' 말단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 때문에 헥산은 방향성이 있다. 한쪽 끝은 5' 말단, 반대쪽 끝은 3' 말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헥산이 가지고 있는 DNA 혹은 RNA 염기 서열을 쓸 때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5' 말단에서 3' 말단 쪽으로 염기 서열을 쭉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가지고 있는 3' OH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3' OH가 없으면은 헥산 합성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3'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죠. 데옥시라이보스나 라이보스의 5탄당의 탄소 5개를 각각 1, 2, 3, 4, 5라고 안 하고 1', 2', 3, 4, 5'로 부르는 이유는 염기의 탄소와 질소가 이미 1, 2, 3, 4, 5, 6, 7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인산은 사실 이렇게 생겼는데 저거 그리기 귀찮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그린다? 이렇게 인산 그룹 하나, 또 이렇게 나오네요. 요거를 뭉뚱 그려가지고 그냥 P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그린다. 요거하고 같은 거예요.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DNA 구조를 볼게요. DNA 구조.
이중나선 구조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이중나선 구조. 자, 이중나선 구조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나선이 서로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맞아요. 이걸 거꾸로 그리면 안 돼요. 뭐 이걸 right-handed DNA라고 하는데 이 거울상의 형태도 간혹 세포 내에서 존재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이쪽 가닥이 위로 올라오게 뒤쪽 가닥이 위쪽 가닥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이건 뒤로 가게 이렇게 그려야 돼요. 반대로 그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DNA는 길다란 뉴클레오타이드 두 개가 서로 결합해 있죠. 그래서 이중 나선, 더블 헬릭스라고 하죠. 이중 나선.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이 DNA 핵산에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방향성이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두 개 결합하고 있는데 한쪽은 이쪽이 5' 말단, 그렇죠? 5' 말단이고 이쪽은 3' 말단이 있고 반대쪽 결합하고 있는 스트랜드는 이쪽에 3' 말단, 반대쪽이 5' 말단이에요. 서로 반대죠, 반대. DNA 이중 나선은 DNA 단일 가닥의 연기들이 서로 염기 결합, 베이스 페어링을 이루어서 결합한다. 자, A는 T와 결합하고 C는 G와 결합하고 T는 A와 결합하고 G는 C와 결합하시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은 양쪽 가닥의 방향성이 서로 반대이다. 하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두 개가 서로 반대로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뭐 2차선 고속도로에서 보시면 한쪽은 차가 이쪽 방향으로만 가고 한쪽은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중간에서 중앙 분리대에서 보면은 물론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역평행, 엔타이 패럴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DNA를 이루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 그죠? 자, DNA를 위와 같이 그릴 때 이 부분은 이렇게 요 백본 부분은 우리 오탄당과 인산이고 여기 염기 부분은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개 그래서 책마다 뭐 A를 이렇게 그리면 A와 결합하는 T는 이렇게 그리고 A와 같이 결합한 U의 경우도 역시 이렇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뭐 A 말고 G는 약간 모양을 다르게 그리고 G랑 결합하는 C는 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죠? 모양을 약간 다르게 그리는 경우가 많죠. 자, DNA 경우와 다르게 DNA는 대개 이중 나선, 이중 가닥으로 존재하고 RNA 경우에는 물론 RNA도 이중 가닥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RNA는 단일 가닥으로 존재해요. 단일 가닥 내에서 염기산 결합을 하여 다양한 형태, 여기 부분적으로 염기산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데 여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염기산 결합을 하고 여기서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염기산 결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또 결합할 수 있고 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돼서 또 여기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단백질들이 마구마구 접혀가지고 3차원적인 구조를 폴리펩타이드 체인이 이렇게 겹쳐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만들듯이 RNA도 자기 자체가 이렇게 염기산 결합을 해서 3차원적인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재미있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RNA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RNA가 뭐길래 편에서 다시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